사람들은 노후에 얼마나 많은 돈이 있어야지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까요? 재미있는 기사 내용이 있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블룸버그에서 전 세계 투자자 55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응답자의 3분의 1은 은퇴 후에 3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했고, 나머지 3분의 1은 최소 500만 불의 은퇴 자금이 필요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 뉴스가 2023년 2월달 뉴스인데, 이때 환율로 계산하면은 300만 불이 39억, 500만 불이 65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한 셈인데, 지금 2025년 3월에 환율로 계산을 하면은 원화로는 43억과 72억이 됩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나라 환율이 오르면은 달러로는 같은 달러인데 원화로는 더 비싸지는 것을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살기가 더 어려워지고 수입사들은 더 많은 돈을 지불을 해야 하며 수출사들은 당장은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원재료를 수입을 해가지고 가공을 해서 수출을 해야 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면은 수출에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결국 수입에서 부가가치를 만든 후에 수출을 하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에 치명타를 입히게 됩니다. 보면은 2천만 불 이상 필요하다는 사람들도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은 300만 불, 500만 불 정도로 평균적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응답자는 은퇴 후에 현재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저축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다고 하고, 상당수의 은퇴 예정자가 자신의 미래를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은퇴를 하지 않겠다는 사람도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은 노후에 은퇴 자금이 얼마나 있어야 부근하게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적당하게 단순 계산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은퇴 후에 한 40년 정도를 산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50세에 은퇴하고 90세까지, 아니면은 60세에 은퇴해가지고 100세까지 산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르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집의 임대료 혹은 주담대 이자가 오르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현재의 삶을 유지하려면은 병원비를 포함해서 노인 부부 2명이서 한 사람에 200만 원씩 생각해가지고 월 40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4,800만 원이 필요합니다. 1년에 4,800만 원이니까 40년이면 다이 할 때까지 19억 2천만 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변수에 넣어볼까요? 지난 40년간 우리 대한민국은 역사상 최저의 인플레이션을 경험했습니다. 금리가 높아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점진적으로 생겼던 시절이었던 것입니다. 은행 예금이자를 20%씩 주는 시대여서 화폐가 귀하고 화폐가 가치가 있는 시절이었으니까 급격한 인플레이션은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참고로 1960년대에는 인플레이션이 아주 심각했었습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은 70년대 은행 예금이자를 20.1%를 준다고 합니다. 지금으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예금이자죠. 대출금리는 당연히 더 높았겠죠. 그래도 사업하는 사람들은 대출을 내가지고 사업을 해도 경기가 좋아서 열심히만 하면 힘은 들지만 어느 정도 이자도 내고 원금도 상환해 가면서 집도 사고 할 수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80년대까지 수요가 폭발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자, 사진을 보면은 갱지로 만든 월급 봉투인데요. 당시 경찰 공무원 순경의 월급이 96,000원 정도 했습니다. 표본 급여표를 보면은 보통 10만 원대 정도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당시에는 너무 어릴 때니까 경험을 해보지 못한 급여라서 와, 정말 이 정도였어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사회생활을 해보신 저희 작은아버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삼촌이 동화건설이라는 회사에 다니셨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해가지고, 당시에는 그 동화건설이라는 회사가 리비아의 대수로 공사를 동화건설이라는 회사에서 시공을 해서 나름 굉장히 유명한 회사였습니다. 삼촌한테 물어보니까 첫 월급이 몇 년도인지는 기억을 못 하시는데 아마도 한 1980년대 중반인 것 같습니다.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30만 원 받았다고 하시던데, 그래서 리비아에 가셔서 얼마나 받으셨나 물어보니까 외국에 나가면은 3배 정도 더 받았기 때문에 100만 원 정도 받은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돈을 더 벌려고 당시에 리비아 대수로 공사의 관리자로 일을 하러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초봉으로 한 30만 원 정도 받았다는 것을 팩트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표는 1984년 대기업의 초봉입니다. 대략
30만원 초중반을 받았네요. 지난 40년간 우리는 얼마 정도의 물가가 올랐다고 보면 될까요? 1987년까지 짜장면이 500원이었고 요즘은 한 5, 6천원 정도 하나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버스 탈 때 50원 동전을 내고 타고 다녔던 기억이 확실히 나는데요. 지금은 12세까지는 500원이고 13세 이상 청소년은 1000원이더라고요. 전반적인 물가는 1980년대 대비 약 8배 정도 상승을 했고 생필품은 10배에서 15배 정도 올랐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100배에서 500배 정도 올랐네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부동산 공화국인 거죠. 우리나라는 1980년 이후로 화폐 개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즉 대한민국 역사 이래 가장 물가가 나름 안정된 시기를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안정된 인플레이션으로 앞으로 40년 후까지 동일하게 지속이 된다고 하면은 앞서 부부가 2명이서 40년간 한 달에 400만원씩 40년을 먹고 살려면은 12억 2천만원이 필요할 거란 단순 계산에서 40년간 19억 2천만원에서 인플레이션 10배인 1000%를 선형함수식으로 서서히 오른다고 계산을 해보면은 100억까지는 아니더라도 확실히 분명한 것은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시작한 지금부터 앞으로 40년은 분명히 19억 이상의 돈이 필요할 겁니다. 인플레이션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의 각자의 나이나 상황은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허리 40대 기준일 때 저 정도의 은퇴 자금을 지금 버는 것이 가능할까요? 주담대 이자 내고 생활비 쓰고 애들 교육비에 지금도 쓸 돈이 많은데요. 제가 볼 땐 많은 사람들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이제 겨우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의 초입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난 40년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인플레이션을 앞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파생 상품과 대출, 저금리 정책들이 불러온 결과를 책임져야 할 때가 오는 것이죠. 어쩌면은 은퇴자금이 100억 이상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방금 한 말에 대해서 느낌이 오는 게 있으신가요?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부동산으로 화폐 가치의 하락을 해지하지 못할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현실로 느끼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우선은 인플레이션 해지의 수단으로 모은 자산을 잃지 않는 것을 찾아야 할 것이고, 두 번째로 60세 이후에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계속 소득을 만들어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2023년도에 수동으로 도전한 로또가 1등이 3개 동시에 당첨이 돼가지고 70억 당첨 금액 실수령액이 47억 정도 받은 사람이 있다고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47억 중에 이래저래 돈 쓰고 20억 남은 돈으로 남은 여생을 즐겁게 살고 싶다고 합니다. 주변에 좀 나눠주고 빚도 갚고 결혼할 사람도 찾고 여행도 돈보단 질을 따지면서 다니고 집도 사고 비싼 차도 샀다고 합니다. 삶의 모든 것이 여유롭게 바뀌었다고 하네요. 앞으로 여유가 있는 삶을 살면서 남은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이 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로또에 당첨돼 가지고 47억을 한 방에 받았다고 가정을 한다면은요, 일단 직장 때려치우겠죠. 그러면 1년에 얼마 정도의 생활비를 쓰게 될까요? 한 달에 400만원씩 연간 한 4,800만원 정도? 아마도 주머니에 목돈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더 쓰지 않을까요? 한 달에 20억 이상을 썼는데 연간 5천만원만 생활비로 쓸까요? 좋은 차도 타고 비싸고 맛있는 것만 찾아다니고 여행도 좋은 데만 다니고, 이분은 그동안 못했던 공부도 더 하고 싶어가지고 박사학위도 따보고 싶다고 했는데 그러려면은 아마도 1년에 5천만 원도 모자랄 겁니다. 이분이 아직 미혼이신 걸로 봐서는 나이가 아마도 많아봐야 40대 초반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40세라고 해도 남은 인생을 고작 20억을 가지고 여유있게 즐겁게 살 수가 있을까요? 이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퇴직까지 20년이라고 치면은 40세의 삼성전자 차상급들은 60세까지 연봉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총 실수령액이 20년 동안 20억이 넘을 텐데 그들은 퇴직 이후에 엄청난 부자가 되어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만약에 47억 실수령액이 당첨이 된다고 하면은 술 좋은 거 한 50만 원짜리 한 병 사서 친구들하고 먹고 마음 맞는 형님들하고 여행이나 한번 갔다 오고 아버지 어머니 용돈 좀 드리고 조카들 용돈 좀 주고 나머지는 모두 귀금속을 살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에서 말한 인플레이션의 해지의 수단으로 모은 자산
시간을 잃지 않는 것에 박아놓는 것이죠. 그리고 평상시처럼 하던 일 그대로 하고 살던 루틴대로 살 것 같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저분은 시간이 지나면은 자신이 얼마나 가난해져 있는지를 깨달을지도 모릅니다. 대충 한 5년 정도면 가진 돈을 다 써버리고 없을지도 모르죠. 결혼할 때 집 사고 차 사고 소비하면은 20억 정도는 5년 정도면은 손에 움켜진 모래알처럼 흐지부지 사라락 사라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닐 테지만 많은 로또 당첨자가 돈을 잃고 빈털터리가 되는 이유는 그걸로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다고 착각을 하면서 소비를 늘리기 때문입니다.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오히려 불행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표이신데 정확한 수익은 제가 모르지만 꽤 큰 기업을 하고 계셔가지고 그림만 수백억 단위로 콜렉팅할 정도로 돈을 계속 많이 버시는 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제 눈으로 미술품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림만 수백억이니까 다른 자산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그분이 저 로또 당첨자처럼 생활을 할까요? 로또를 맞은 사람이 로또에 맞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살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인생의 진짜 로또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본인의 능력, 그리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 그거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